오늘은 약간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앞이라면 먼저 전원부터 켤까요? 내 앞에 당장 컴퓨터가 없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손에 듭니다. 직접적인 어떤 그 작품하고의 호흡을 할 수 있고 어떤 시간성이나 공간성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만 있으면 우리 집을 콘서트장으로, 야외를 미술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쳤다면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재미난 전시 하나가 열렸습니다. 연극과 미술이 함께 어우러진 기획전시인데요.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만나 인간의 삶을 마주합니다. 기획전 이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이름처럼 전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는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극과 미술의 접점을 예측 불가능성으로 삼아서 그걸 토대로 이제 현대미술 작품을 설명하는 전시인 한 번의 연극, 대학 캠퍼스인 야외 공간을 무대로 해서 여러 가지 영상 작품을 만나실 수 있는 라이브 대학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의 개념으로 대구 지역의 공연 예술과 행위미술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파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전시는 라이브 대학로입니다. 미술관 밖 대학 캠퍼스에 전시되는 작품. 바로 이 점이 흥미로웠기 때문인데요. 아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관람객분들이 이런 폐쇄적인 장소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있을 텐데 이것을 야외로 가지고 나간다면 바이러스와 관련한 장소의 부담감도 적을 것이고 단순히 그냥 풍경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2번째 파트인 라이브 대학로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학생들은 직접 전시 계획을 세우고 컨셉트에 맞는 작가와 작품 섭외까지 진행했습니다. 바로 미술학과 대학원생인 박세림 씨와 국어국문학과 이채연 학생이 그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유독 인구가 많은 곳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QR코드를 보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벤치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연령대나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인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장소를 골랐습니다. 교정이 곧 미술관이 되는 라이브 대학로. 교내의 다양한 공간과 조형물이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작품 전시는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합니다. 라이브 대학로는 미래를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전시인데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야외 전시를 진행하면서 일단 미술관 내부에 작품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야외에 있는 작품들을 관리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어려운 점이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고, QR코드다 보니 좀 작품이 무작위로 이렇게 배포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작가님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작품은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보면 딱 작품 앞에서만 관람을 해야 하는데 야외에서 보면 QR로 찍고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어서 효율성도 있고 중간중간 시간을 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배경도 바뀌는 곳에서 관람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다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본다고 해도 또 다른 느낌으로 작품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 가져온 변화죠. 2022년 예술은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한테는 좋았고요. 그리고 관람객 분들도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과거 강당과 훌륭한 운동장에서 지성으로 열렸던 성장할 졸업식과 예비 소집, 요즘엔 여기서 열린다고 하죠. 나를 또 다른 캐릭터로 표현하는 곳, 바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입니다. 말로만 듣던 메타버스의 세계, 저도 입문해봤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인 저의 첫 메타버스 체험은 바로 수창 청춘맨션 기획전시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직관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적응도 하고 뭐 약간 실수가 있긴 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NFT 기획 전시 세 번째 Only One for You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열렸는데요. 저도 직접 미술 작품 관람에 동참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갈고 닦은 손놀림으로 제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작품을 감상해봤는데요. 그야말로 신세계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좀 그래도 미술품이나 작품을 현장에 가서 갤러리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내가 만져보면서 이렇게 확대도 해보고 축소도 해보면서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린 NFT 기획 전시. 총 3번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합.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청년 융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국제성을 실현하기에는 예산적인 부족과 그리고 코로나라는 물리적 환경이 이렇게 따르게 됐어요. 단점을 장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NFT 아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술가한테 디지털 예술 활동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활동을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메타버스 전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NFT 기획전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작품 관람 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전시작품 판매까지 이뤄졌죠. 캐릭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관람객의 캐릭터화 된다라는 것들이 직접적인 어떤 그 작품하고의 호흡을 할 수 있고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공간하고 상관없는 어떤 관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작가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두 번째 NFT 기획 전시를 준비했던 안성환 작가와 쌍걸 작가팀을 만났습니다. 일반 전시의 경우에는 전시 현장을 지켜야지만 관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가상공간에서의 전시는 물리적인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관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쇄 비용이나 공간 비용 같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같은 작품을 준비를 하는 신진 작가들한테는 되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술가가 가상세계의 활동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안성환 작가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 순간부터 이제 전시를 보는 가치가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들한테도 내가 이 전시를 기획하고 작업들을 옮기고 DP하고 다른 서류들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행위들 자체도 이제 작가에게 그런 전시를 준비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물 영접에서만 오는 묘한 쾌감. 작가도 관람객도 포기할 수 없는 실제가 주는 느낌이 있죠. 그 메타버스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품을 감상하면서도 조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VR적인 요소 그리고 공감 체험적인 요소,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살려가지고 메타버스에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으면 더 나은 몰입도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랜선 전시와 랜선 공연이 우리를 가상 세계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아직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 확실한 건 다양한 형태의 전시와 공연이
작품과 관객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예술의 형태는 무엇이 될까요?